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온 오늘의 회의입니다. 지난 5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석 달 만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2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란 고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헌신과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추격형 전략으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한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도 결국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얻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과학기술 전략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의 혁신이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이 드론 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산업 간, 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의 융합, 제품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인데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국가 차원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들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에 맞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톱다운식으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선정된 9개 분야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경량 소재, 인공지능, 가상 증강 현실 등의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동시에 정밀 의료,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를 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건설 등과 같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주력 산업 분야는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신산업으로 재도약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엔진 중심의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이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ICT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앞선 실증 테스트 베드를 마련하는 등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도 물, 에너지, 교통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ICT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로 바뀌고 있고 중동,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 건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적한 ICT 기술과 도시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서 스마트 도시 솔루션 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인 실증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매년 1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 분야는 그 중요성이 산업의 쌀에 비유되곤 합니다. 특히 티타늄이나 탄소 섬유 같은 경량 소재는 항공기나 미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주력 산업인 철강 소재를 이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 생산부터 가공,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부분은 보완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알파고 충격을 안겨주었던 인공지능이나 최근에 포켓몬고 열풍으로 대변되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ICT 기술이 가져올 경제, 사회의 큰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구축된 공공분야 빅데이터와 같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초기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상 증강현실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는 부족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우리 벤처기업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무장해서 다양한 킬러 컨텐츠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 의료기술 분야는 우리가 특별히 잘해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 인력 및 건강보험 정보를 잘 결합시켜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면 2022년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밀 의료 세계 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도 배출된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조기에 실증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서 최적의 실증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혁신적인 미세먼지 집진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필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과거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부나 연구자가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법,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민관이 최상의 협력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사업 진행 중에도 목표를 필요하면 수정하고 접근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도 새로운 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스마트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자유롭게 시험도 하고 추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R&D 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이 되어온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합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융복합 신기술 분야인 만큼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R&D 사업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리되 시장을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해서 과제 기획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 단장에게 일임하고 부처는 간섭하지 않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의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고 마음도 급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더욱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업, 대학, 연구소의 각계 전문가들께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하고 또 꼼꼼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